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주말이 밝았는데 아마 우리 투자자 구독자님들은 지금 리플 XRP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좀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좀 보면서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토큰 수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600원대, 중반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초반대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토큰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공부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느 정도 리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그 가치가, 그 확신이 드는 포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부분 전달드리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통과 시에 암호화폐 거래를 즉시 개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켰잖아요. 퇴출을 발표하면서 뭐 유럽 국가들도 함께 이렇게 추가 제재를 나섰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 퇴출을 시키면서 브릭스의 확장을 도모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과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CBDC를 배척하는 나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러시아라든지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우면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하나의 지표로 삼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이후에 계속적으로 브릭스 그리고 브릭스가 확장되고 오펙 플러스라든지 아랍 연맹 국가들이 지금 브릭스에 가입이 되면서 점점 미국의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는 것은 이 미국이 자처하고 미국이 의도하고 그들이 설계한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 웹 3.0의 시장, 메타버스의 시장은 시기의 저울질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BMW 그리고 일본의 도요다 와 함께 블록체인 모비 연맹에 참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모비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글로벌 비영리 스마트 모빌리티 컨소시엄이에요. 우리 블록체인계의 최대 컨소시엄이 R3라고 한다면 이 모빌리티계 이 움직이는 자동차, 차량 공유 시스템의 컨소시엄은 바로 이 모비라는 하나의 컨소시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런 웹3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 이런 분산화된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상호 운용성, 비즈니스 자동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나온 컨소시엄이 바로 이 모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비에도 역시나 회원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랩스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죠. 리플랩스가 만든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즉 ODA 솔루션을 말을 하는 거겠죠. 미래에는 자동차에도 이 ODA 솔루션이 탑재가 된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 자동차마다 웹 3.0이 구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주유소를 가더라도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겠죠. 그런 부분 리플과 함께 미루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은행들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 차량 공유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에 리플사가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미루어 보자면 중국의 인민은행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중국 최대 미디어 복합 기업이죠. 텐센트 그 안에는 뭐 텐페이라든지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죠. 바로 중국의 디디 추싱이라든지 미국의 우버
뭐 동남아시아의 그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알리바바라든지 손정희를 뒷배로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후원사로 있을 것이며 또 알리바바는 엔트파이낸셜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또 페이먼트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인도의 페이티엠이라든지 미국의 구글페이, 애플페이 여기에는 또 JP모건이 연루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의 금융기술 회사 D로컬도 연결돼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신용카드사죠. 유니온페이와 페이팔 어느 정도 또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도 나오면서 제가 최근에 에어비앤비라든지 트래블라를 통해서 이제 코인으로 그런 숙박업체까지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뭐 구글 벤처스라든지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뭐 아마존도 보이고요. 미국의 금융회사죠. 스트라이프. 여기는 또 트위터와도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로부터 역시나 디디 추싱이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구글 캐피탈이 연루되어 있는 걸 보아하니 모든 핀테크 회사와 페이먼트 회사, 카드사,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들이 모두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되면서 웹 3.0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디지 추싱이라든지 우버, 리프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남아에서 최대로 손꼽히는 그랩도 있습니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또 웹 3.0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웹 3.0이 뭐죠? 웹 3.0은 한마디로 똑똑한 웹이에요. 지능화, 개인화된 맞춤형 웹으로서 이런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목적지를 기입만 하면 알아서 자동차가 운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 DT라든지 맥도날드 DT에 가서 그 차량 안에 탑재되어 있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제 페이먼트는 역시 XRP 레저로 연결될 것이며 그 CBDC 결제라든지 코인의 결제 역시 OD의 솔루션으로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에 중심적으로 리플사가 회원사로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그랩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동남아 시장의 최대 미국의 우버가 있다면 동남아에는 그랩이 있습니다. 1억 명 이상이 쓰는 동남아 슈퍼 앱이라고 하면서 웹 3.0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는 부분에 리플사가 심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아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싱가포르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들어가면서 싱가포르 통화청이죠. 마스로부터 뿌리가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싱가포르 지역에서 활성화가 됐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와 CBDC와 토크나 예금,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등이 지금 디지털 자산 연구에 공동 참여가 되어 오면서 동남아의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인 그랩은 싱가포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SBI 홀딩스 굉장히 크게 투자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는 역시 R3를 통해 리플과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이 리플을 통해서 웹3를 기반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보면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죠. 테마색을 뒷배로 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 최대 은행 이 DBS에서는 XRP를 지표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 소송은 지나가는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XRP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이 싱가포르에서 그 가닥이 있는 금융 투자자들, 자산 운용사들이 이미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라이선스를 승인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싱가포르를 통해 XRP의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과거부터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확장되어 갔는지를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SBI 리플 기반 국제 송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동남아로도 확대가 됐었는데 그 중심에는 아시아 최대 자금이체 기업인 트랭글로가 심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트랭글로는 과거부터 리플과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하고 있었고 그의 일환으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송금 서비스가 지금 리플 페이먼트, ODA 솔루션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랩과도 연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국경 간 결제 서비스,
페이먼트망을 통합하는 서비스에 XRP 레저가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 우리가 명심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손정희를 뒷배로 한 소프트뱅크를 뒷배로 한 SBI 같은 경우는 리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자 SBI 리플 아시아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BI 그리고 SBI 안에 있는 R3 코다 굉장히 리플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9일에는 또 한 번의 코다데이가 열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금권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리플과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BI의 회장이죠.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까지 모든 리플의 ODA 솔루션이 모든 일본의 은행에 깔린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디지털 세상, 웹3의 세상,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3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과 굉장히 크게 연루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SBI 홀딩스는 리플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하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죠. 리플 아시아도 합작회사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라든지 트레이서빌리티도 가지고 있으면서 코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는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과 R3를 통해 미국의 최대 예금 청산 기구이죠. DTCC를 통해 스위프트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금융의 혁신을 깔아가는데 리플사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R3의 파트너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일본 세력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죠.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브라질의 최대 은행들 그리고 독일의 보험금융수 서비스 회사라든지 미국의 나스닥, 이탈리아의 결제 시스템 회사 넥시라든지 인도의 국립증권거래소 NSE 등등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기득권과 손잡고 있다는 부분에 XRP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연결이 되면서 CBDC의 세상은 리플 XRP의 세상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확신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란테는 리플의 파트너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 플랫폼에서 XRP 통합, XRP를 승인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역시나 페드나우 서비스와도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주요 보관 은행이 이 페드나우를 쓸 수 있게끔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볼란테는 페드나우와 연결이 되어 있고 볼란테는 리플랩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표한 페드나우 서비스는 같이 간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리플의 페이먼트를 직접적으로 승인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조지아 국립은행과 CBDC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고 더 나아가서 팔라우와 국가 단위로 손 잡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멕시코 중앙은행의 리플사가 ODA 솔루션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지금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의 시기의 저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멕시코 시장도 리플과 함께 손잡는 기사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는 것처럼 코인리스트라는 하나의 미국 투자 회사가 지금 스테이킹 펀드 출시를 했거든요. 조금씩 코인에 대한 제도권 수용이 이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리스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 암호화폐 상장이라든지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이런 하나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스테이킹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점점 그런 투자 대상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친근함을 불여일으키면서 점점 제도권 수용에 실마리로 풀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쟁 리스크, 금리 굉장히 지금 고금리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공포 상태에 떨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지금은 현금을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린 이런 부분에 고래들은 그 세력들은 축적하고 있는 부분을 포착할 수 있었죠. 우리 또한 DCA로 조금씩 재정 상황에 맞게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금리 동결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저도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내년 정도에 금리의 하락, 그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간의 지표로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높은 금리 동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 현재에 좀 집중하면서 투자 천천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깔리는 XRP가 왕자의 자리에 앉는 그 시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빌리티 사업, XRP 레저가 들어가는 페이먼트 통합, 더 나아가서 CBDC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부분 모두 XRP 리플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그 가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미래 2025년을 볼 수 있는 가치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